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플라톤의 그 아카데미아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단한 관심거리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듣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플라톤의 그 아주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이데아, 원형이죠. 원형. 원래 오리지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말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아이디어와 다른 뜻입니다. 그대로 그리스 말을 이데아라고 쓰면은 스페링이 영어의 아이디어라는 뜻인데, 그리스 말의 이데아는 원형이라, 오리지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원형론이다. 원형이 존재한다 그거죠. 이 세상은 다 복사된 겁니다. 지구도 태양계도 우주도 전체가 다 복사된 겁니다. 어디인가 원형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 원형의 세계, 그것이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플라톤이 그 이데아론을 전개했는데, 제가 그 지금 오늘날의 양자 물리학이라든가 뭐 우주 전체 물리학이라든가 우주 입자 물리학 등등 그 플라톤 때에는 몰랐던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 원형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양자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작아지는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퀀텀이라는 게 이제 그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거죠. 나노 스케일이라고 그러면은 그 약 한 100나노의 근처입니다. 즉 90나노에서 110나노 그런 사이즈를 가진 물체들, 그것을 나노 스케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나노라고 하는 것은 1나노라고 하는 것은 1m의 10억분의 1이고 1mm에는 100만분의 1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입니다. 그것이 약 90개 정도 모여있던가 100개 또는 110개 정도 모여있는 그런 크기, 그 1mm에 100만분의 1이라고 하는 그걸 한 단위로 생각할 때, 그것이 1나노메타라고 생각할 때, 그러한 그 작은 단위가 90개에서 110개 정도 모여있는 그런 사이즈, 그런 물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노 스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미세한, 초미세한 세계에서의 그 모든 것을 퀀텀이라고 얘기합니다. 퀀텀이라는 건 뭐 무겁다 또는 무게, 질량 이런 것이 이제 퀀티티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뜻의 퀀텀, 이게 양이라고 하는 양, 질량, 양자입니다. 무게가 있는 것인데 아주 작은 무게. 무게라고 우리 그 상식적인 세계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초미세한 세계에서의 무게, 그것이 이제 퀀텀입니다. 양자. 근데 그런 초미세의 작은 세계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것이 더 선명해지고 더 진실되고 더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세계는 이거는 선명하지 못한 불투명하고 진실이 아니고 그런 세계죠. 그것이 플라톤이 얘기하는 현상계, 이것은 복사된 세계고 어디엔가 오리지널 그 세계가 있다. 그것이 이제 퀀텀 세계가 있다. 퀀텀 월드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이제 플라톤의 그 원형론이라는 거, 이데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와서는 양자 물리학과 서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플라톤의 생각을 현대적으로 좀 해석해 보자고 한다면은 모든 물체는 생겨났을 때 물질과 반물질 두 가지가 쌍으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은 그 위치에 있으면 쌍소멸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거리가 있어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 있으면 물체가 생겼어요. 물질과 반물질이 생겼는데 금방 쌍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그것이 그 반물질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반물질이 어디 없어졌어요. 그래서 물질만 남은 거죠. 그것이 오늘날 별이고 태양계고 지구고 뭐 그런 겁니다. 모든 물질에는 반물질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물질에는 그 오리지널 원형에 해당하는 이데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라 그러면 현상계의 나무, 그거에 해당되는 이데아 나무가 있고, 돌멩이다 그러면 현상계에 있는 돌멩이가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원형인 오리지널 이데아 돌멩이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에는 그 원형이 존재한다 그런 거죠. 이제 그거와 비슷한 얘기가 모든 물체는 물질과 반물질로 창조가 됐는데 그것이 한 장소에 있으면 쌍소멸돼서 없어집니다. 그것이 물질과 반물질이 거리가 생겨야 되는데 그 원인이 규명된 것이 어떻게 해서 반물질이 없어지고 물질만 남았는가. 그래서 현상계의 모든 눈에 보이는 그 물체들 이것이 반물질과 물질에서 쌍소멸이 되지 않은 그런 결과로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거리를 두고 반물질은 없어지고 물질만 남아서 우주 전체에 모든 별들과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 생성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얘기한 사람이 1916년 그 아인슈타인이 뭐 상대성 원리를 발표하고 난 바로 그 이듬해입니다. 칼 슈와르츠 쉴트라는 그것은 이제 독일말의 슈와르츠는 검었다, 흑색이다 그런 얘기, 쉴트는 무슨 그런 간판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간판,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의 뜻이 되면은 다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 슈와르츠 쉴트도 유태인인데 이 사람이 뭐 50세 되기 전에 48세인가 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뭐 여전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블랙홀을 발견하고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다 얘기 처음 한 사람이고요. 그 블랙홀은 그게 밑으로 내려가면 무적행이에요. 내려가면 무한히 좁아지는 그 싱글라리티, 그 특이점으로 내려가고 그 입구에는 그 블랙홀의 입구에는 나팔처럼 이렇게 벌어져서 나팔꽃처럼, 근데 그 평평한 나팔처럼 돼 있어가지고 주변에 평평한 지대가 있는 것을 사건 수평선이다, 이벤트 호라이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일 말로는 그 에라이그니스 호리존트, 에라이그니스 호리존트 독일 말로 이 사람 이제 독일 말로 글을 썼어요. 영어로는 이벤트 호라이즌입니다. 그 이벤트 호라이즌의 그 넓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왜냐하면 블랙홀의 직경이 태양의 400만 배이기 때문에 우리 태양은 지구의 100배입니다. 그렇게 지름이 넓은데 그 태양의 또 400만 배나 되는 것이 그 블랙홀의 직경입니다. 그 블랙홀의 입구에는 나팔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넓은 그 수평선으로서 되어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구멍으로 내려가면 무적행입니다. 끝이 없는 데로 내려가는데 그 사건 호라이즌, 그래서 이제 물질이 생겼어요. 물질과 반물질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이 바로 블랙홀 근처에서 생겨가지고 블랙홀이 회전하면서 그 물질과 반물질 중에 어느 하나가, 물질이든 반물질이든 어느 하나가 그 사건 수평선에 닿으면 그거는 그대로 가운데로 끌려 들어가서 그 무적행으로 빠집니다. 그러고 닿지 않은 그 물질,
반물질이 닿았다. 수평선에 그 소위 사건 수평선에 닿았다. 그러면 그거는 블랙홀 안으로 빠져서 없어지는 것이고, 거기 닿지 아니한 물질이 수평선이 사건 수평선에 닿지 않은 물질이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블랙홀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반물질이 그 사건 호라이즌에 닿으면, 접촉되면 빨려 들어가서 안으로 무저강으로 빠지고, 닿지 아니한 물질은 블랙홀에 회전하는 그 원심력에 의해서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질이 생겨난 것인데, 플라톤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모든 물체는 쌍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인간인데 남자와 여자가 붙어서 한 쌍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와 여자끼리 또 붙어서 동성의 한 쌍이고 있고, 남자와 남자끼리 붙어서 또 한 쌍이다. 그런데 이제 무엇인가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말하자면 그 이벤트 호라이즌과 같은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이 쌍으로 붙어있는 것이 잘라졌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붙어있던 그 존재가 잘라져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되고, 여자와 여자가 붙어있던 존재가 또 잘라져서 여자 둘, 또 남자와 남자가 붙어있던 것이 또 잘라져서 남자가 둘, 이렇게 해서 무수한 수의 남자와 여자가 생겨났다. 따로따로 생겨났다 그겁니다. 원래 우리들의 원형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남자와 여자가 붙어서 있는 존재고, 여자끼리 동성 붙어 있고 남자끼리 동성으로 붙어 있는 존재는 좀 수가 적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이해하기 좋게 여자가 붙어 있는 게 50%라 그러면 여자끼리 붙어 있는 게 25%, 남자끼리 붙어 있는 게 25%, 이렇게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좀 수가 적었다. 많은 절반 이상은 남자와 여자가 이성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때가 되면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부부 관계를 이루어서 산다. 그런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플라톤 때부터 생각한 것이 동성애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여자끼리 붙어 있다가 떨어진 거는 그는 같은 여성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동성애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성끼리 서로 연애하고 좋아하고, 또 남자끼리 붙어 있었다가 떨어진 거는 역시 동성을 그리워한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불가피하다. 이것이 플라톤이 생각했던 것이죠. 이 생각이나 그 블랙홀의 그 가장자리에 이벤트 호라이즌에 닿아서 쌍으로 되어 있는 존재가 하나는 블랙홀 안으로 빠지고 하나가 남아가지고, 그게 이제 물질과 반물질에서 반물질은 없어지고 물질만 남아서 온 그 우주에 있는 천체들, 별과 물질들이 전부 다 반물질과 헤어진 그런 존재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플라톤의 그 이데아론의 얘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는 이건 복사된 거니까 부정확하고 희미하고 선명하지 못하고 또 진실되지 못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데아의 세계는 진실되고 선명하고 투명하고 모든 것이 분명하고 진실되고 그런 것이 이데아의 세계라. 근데 그것이 오늘날 양자 물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양자의 세계가 현상계보다는 진실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이젠베르크 교수가 발견한 거는 그 불확실성의 원리라는 거죠. Principle of Uncertainty, 불확실한 거에 대한 원리다. 불확실하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플라톤의 얘기대로 이거는 현상계는 불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는 양자 세계로 자꾸 내려가야, 작은 세계로 내려갈수록 점점 확실해지는 겁니다. 뭘 보면 아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그림이 사진이나 이런 게 뿌엽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작게 축소시키면은 점점 사진이 작아지면은 그 선명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픽셀이라고 그러죠. 픽처의 엑셀. 그래서 합해서 픽셀인데 그것이 화소라고 하는 우리말의 화소. 화소가 조밀하고 많을수록 그 그림은 확대해도 선명합니다. 근데 화소가 적으면은 그 그림은 작게 하면은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걸 확대하면 뿌얘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플라톤의 그 이데아 이론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양자 이론과 흡사하다. 양자 이론, 또 양자 물리학 이런 데서 그 적용되는 것이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상당히 가까운 그런 입장에 있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을 재해석하게 되는 이유는 양자 물리학이 대두되면서부터 그 플라톤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보다 더 클로즈업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플라톤의 그 아카데미아 얘기를 하면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 아카데미아가 어떻게 해서 건립되고, 그래서 플라톤의 친구인 안니케리스가 플라톤을 노예시장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해서 아테네에 돌아와서 아카데미아를 건립했다. 그 친구가 몸값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갚으려고 돈을 돌려보냈는데 안 받아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엄청난 규모의 건물을 지었죠. 그것이 이제 아테네에 있는 아카데미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플라톤이 주로 강의한 것은 이데아론입니다. 이데아론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계의 물질은 거기에 상응하는 오리지널이 원형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 원형들이 존재하는 세계가 오늘날은 양자의 세계입니다. 퀀텀 월드입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 가면은 현상계에서 적용되는 물리학과 다른 물리학 또 뉴턴이 얘기하는 현상계에서의 역학 이런 것이 양자 역학은 또 다르습니다. 그래서 현상계와 다른 물리학에 적용되는 그것이 양자 물리학이고 현상계와 다른 역학에 적용되는 것이 양자 역학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퀀텀 피직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양자 물리학이고 양자 역학은 퀀텀 메카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물리학과 양자 역학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플라톤의 원형론, 이데아론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플라톤을 재해석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체계보다도 플라톤과 신플라톤 철학이 더 오늘날 관심을 끌고 그 옛날의 사상이 클로즈업 되는 이유가 양자 물리학에 대한 발견 때문이다. 이것이 플라톤 오늘 철학에서 원형론을 쉽게 풀이한 강의입니다. 계속해서 플라톤의 철학적인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